이제 고인이 됐습니다. 1세대 연극 스타인 배우 윤석화 씨가요. 향년 69세로 별세했습니다. 그냥 공간이라도 내어주면 이렇게 다들 진심이라는 것을 담아낸 작품을 만드는데 진짜 관객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그들이 나를 이토록 기억해주고 아직도 제 무대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제 관객들에게 죽기 전에 한번 짠 해주고 싶은 거죠. 네. 가장 최근 저희 채널A와의 인터뷰 내용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하늘 무대로 떠난 뮤지컬 스타, 연극 스타 배우 윤석화 씨입니다. 남현 기자님, 뇌종양 투병 중에 별세했는데 마지막 무대가 2년 전을 끝으로 더 이상 무대에는 못 오르셨거든요. 네, 그 당시에 굉장히 윤석화 씨는 본인의 병을 절대로 뭐 숨기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예. 나는 마지막까지 무대에 오르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게 굉장히 짧은 무대였습니다. 5분가량 무대에 올랐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투병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인데 예. 본인이 무대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많았던 만큼 예. 잠시 그 무대가 정말 마지막이었고요. 그 당시에도 스태프들이 정말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렸다고 하죠. 예. 그 또랑또랑한 그 목소리와 지금 화면을 보시면 몸짓이 굉장히 다른데요. 예. 정말 열정적인 마지막 무대를 보여줬었습니다. 저게 이제 투병 사실 공개하고 해당 똑같은 연극은 아닙니다만 2023년 연극 우정 출연 딱 5분 출연이 고인의 정말 연극 스타의 마지막 무대가 됐습니다. 빈소 화면이 좀 준비가 돼 있을 텐데 오늘 조금 전에 마련된 빈소에 배우 윤석화 씨의 과거 열정적이었던 모습, 당시에 이제 고인의 영정 사진도 지금 빈소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애초에 원래 속보성으로 해서 배우 윤석화 씨가 투병 끝에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가 사실 아니다, 부랴부랴 바로 잡는다. 이런 우여곡절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5시에 연극 배우 윤석화 씨가 별세했다라는 기사가 처음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 전날, 그러니까 어젯밤 9시에 별세했다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예. 한국연극배우협회 측에서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이렇게 알려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런데 아침 8시쯤에 이 한국연극배우협회 측에서 급하게 긴급 정정 보도를 내고 사실이 아니다, 긴급하게 바로잡는다라고 하면서 정확한 사실 확인 거치지 않고 혼란을 드려서 가족분들 또 배우를 아끼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정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오보 정정 소식이 나오고 나서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아침 10시쯤, 정확하게는 오전 9시 53분쯤 결국 윤석화 배우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었는데, 윤석화 배우 떠났는데 지금 윤 배우와 함께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었던 신성일 씨 같은 경우에도 이 병원을 예약했다가 취소하고 이러면서 사망 오보가 나와서 팬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물론 굉장히 유명한 스타의 별세 소식에 사람들이 궁금하기도 많이 궁금해하고 또 언론사마다는 미리 어떤 속보라든가 기획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예. 이렇게 별세 조짐이 있으면은 별세 소식을 빨리 받아서 쓰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유족이라든가 팬들에게는 좀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연극배우협회 측에 이제 혼선을 빚어서 본인들도 사과를 했는데 참 다시 또 믿겨지지 않는 진짜 별세 소식이 오늘 오전 9시 53분쯤에 전해졌습니다. 아까 빈소 화면을 잠깐 봤었는데요. 고인과 함께 1세대 연극 스타로 함께 활동했던 선배 박정자 씨, 그리고 조금 전에 유인천 전 문체부 장관 등이 빈소를 찾아서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벌써 투병 생활을 근 3년 했거든요. 이제 마지막 작품을 물론 저도 같이 하고 그때 끝나고 아마 한 달쯤 뒤에 이렇게 병이 생긴 걸 알게 됐고 이제 본인이 털고 일어나면 저하고 꼭 같이 작품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여러 번 병상에 있을 때 했었어요. 동료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연극 배우인 유인천 전 장관 그리고 배우 박정자 씨의 모습도 빈소에서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그 남현 기자님, 뭐 윤석하 씨가 정말 잘 알려진 연극 스타긴 하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배우였는지를 백상예술대상 여자연기상을 받았고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 대통령 표창 등 1975년 연극으로 데뷔했습니다. 근데 가장 유명한 건 무엇보다도 연극 신의 아그네스, 이걸로 가장 이름이 널리 알려진 배우잖아요. 네, 윤석하 씨는 이름 자체가 장르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예. 그가 했던 연기 하나하나가 굉장히 인상 깊었기 때문에 예. 연극 무대는 물론이고 뮤지컬이고 정말 다양한 장르를 소화했던 만능 엔터테이너형 배우였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연극 신의 아그네스가 정말 가장 유명하기도 하지만요. 예. 윤석하 씨의 사실 제일 처음의 시작은 CF송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20살이었었는데요.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예. 12시에 만나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 아이스크림 이름도 예. 있었고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는 약간 좀 음료 광고도 있었잖아요. 예. 수많은 음료 광고를 사실 1000여 편이나 찍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도 사실 그런 CF를 난 많이 했었지만 또 연극 무대도 그리고 뮤지컬도 너무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문화에도 굉장히 전반적으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예. 인터뷰를 하게 되면 보통 보면 자신의 연기나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윤석하 예.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거쳐온 그런 시간들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역사에, 우리 그 문화에 정말 많은 종적을 남겼습니다. 그 보면은 아까 이제 그 남현 기자가 말씀하셨던 이 부분이에요. 원래 현모양처 학교 선생님과 의사를 꿈꿨었는데 어쩌다가 CM송을 불렸고 껌이면 껌, 제가면 제가 안 부른 CM송이 없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자막에 나갔지만 저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여라는 그 꽤 정말 유명했던 이 커피 이 광고까지 활용하면서 결국 그 허주연 변호사님 많은 사람들이 고인 윤석하 씨를 평가하길 물론 연기력, 표현력 엄청나게 뛰어난 배우로 알려져 있지만 특히 이 독특한 음색이 그의 스타덤을 올리는데 한몫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예전에 대학생 때 윤석하 배우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뒤에 이제 관객들이 다 빠져나간 객석에서 저는 앞에서 박정자 배우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예. 뒤쪽에 윤석하 배우가 박정자 배우 연극을 관람하러 와서 박수를 크게 치면서 박정자 배우의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바로 듣자마자 뒤에서 윤석하 배우가 관람을 하셨구나 이걸 느낄 그렇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색이 너무나 독특해서 귀에 착착 감기면서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그래서 윤석하 배우가 하는 어떤 대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더욱 관객들의 마음속에 가 닿는데 이 독특한 음색이 큰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윤석하 배우는 이 독특한 음색으로 성우로도 활동하기도 했었고 처음 이 연예계 생활의 시작은 CM송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이백천 선생님과 인연이 있었는데 음악평론가이시기도 한 이백천 선생님과 인연이 있었는데 원래는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학생 여권 전면 금지령이 갑자기 내리는 바람에 이 금지령이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 이백천 선생님이 CM송 하나만 불러달라 해서 그게 인연이 돼서 CM송 무려 1000곡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 유명한 거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라 오오오오 하면 딱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저도 뭔지 말하고 싶은데 뭐 다 아시는 부분 정말 네. 유명한 CM송이에요. 바로 떠오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윤석하 배우가 불렀는지 몰랐었는데 예. 윤석하 배우가 불렀다는 사실을 알고 들으니까 그 독특한 음색이 그래서 이렇게 기억에 많이 남았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저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예요. 이거는 이 광고 커피의 매출을 극대화시키는데 정말 엄청난 기여를 해서 예. 정말 패러디도 많이 됐고 인기 있는 요즘 말로 하면 밈이 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광고 카피였거든요. 본인은 원래 꿈은 외국에 나가서 대학을 다니면서 현모양처하고 학교 선생님하고 그리고 또 집안에 의사가 많대요. 이모도 의사시고 해서 알겠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이렇게 CM송을 부르면서 연예계와 인연이 돼서 인기 있는 연극 배우가 된 겁니다. 예.
이제 뭐 고인이 돼서 하늘에서 아마 이런 본인이 열심히 찍었던 CM 광고 무대를 바라보는 그 느낌이 어떨지 글쎄요, 상상이 잘 안 됩니다. 2년 전 10월에 이미 이제 투병 중이었을 때 윤석화 씨가 저희 채널A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암도 그냥 웬만한 암을 좀 주시지. 이 뇌종양이라는 건, 뇌라는 건 전체잖아요. 웃음이 나왔어요, 솔직히. 간호사들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막 혈관 주사를 막 꽂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얼마나 아픈지,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이렇게 막 아침마다 괴성을 지르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매일 아침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는 삶이 아니다. 일주일을 살아도 그냥 나답게 살고 싶다. 하루를 살아도 일주일을 살아도 나답게, 배우 윤석화답게 살고 싶다. 항암 치료의 극한의 고통에 대한 얘기를 저렇게 2년 전에 저희 채널A 김윤수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고, 연극 배우 윤석화답게 살다 죽게 도와주세요. 이 말의 울림도 있고, 최근에 저희가 뉴스탑10에서 이제 고인이 된 배우 김지미 씨 얘기도 했지만, 이제 영화계에서는 김지미 씨, 또 이 연극계에서 윤석화 씨가 당당한 여성, 이런 걸로 꽤 많이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저 인터뷰 자체가 윤석화 씨의 그 당당함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대부분의 여배우라고 하죠. 그러니까 화면에 비춰지는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약간의 아픈 모습이나 조금 화려한 모습이 아닌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 그렇지만 윤석화 씨는 윤석화 씨답게 예. 정말 이 모습을 보여줬었고,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예. 그 뇌종양 투병 중에 앞니가 다 빠져서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환하게 웃으며, 내가 지금 아픈데도 어쩔 수 없다, 이게 투병 중이라서 이런 모습이다라고 당당히 내비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윤석화 씨 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인터뷰에서도 굉장히 솔직한 면모가 굉장히 많이 드러났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잘못을 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시인하고 약간 후회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요. 과거에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학령 위조 논란 때문에 공개적인 사과를 하고 나서 몇 년 후에 이제 영화로 예. 복귀를 하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도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사실 그게 더 궁금하시죠? 근데 이제는 마음이 편해요. 하지만 나는 앞으로도 계속 연기를 할 거고 예.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예. 굉장히 당당한 면모에 윤석화 씨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극 1세대 스타, 하늘 무대로 간 배우 윤석화 씨,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빈소가 차려진 해당 병원에는 많은 후배 연극 배우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